안녕하세요. 삼률학원에서 수리논술 강의를 맡게 된 박광원입니다. 좀 다르죠? 사진이 잘 나온 편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고3 아니면은 혹시 있을지 모를 재수생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수리논술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 상담을 안 해주십니다. 몰라서. 근데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잘못 전달하는 것보다 전달하지 않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리논술에 대해서 수리논술이 어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전체 대학에서 전형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인터넷에 논술을 치면은 논술이 몇 %냐 치면은 3.7%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전체 198개 대학의 자료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이름 들어본 대학을 지원할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날카로운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이 10%더라도 이과 논술, 문과 논술 있잖아요. 연세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연세대는 올해 기준으로 논술을 300명 뽑습니다. 300명. 근데 인문 논술이 100명, 수리 논술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논술의 비율을 따지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수리 논술 준비할 건데. 그러면 또 뭘 생각해야 되죠? 정시 모집. 수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수시 모집에서 이과에서 논술이 몇 %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이 약 20% 정도를 차지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랑 논술을 합쳐서 45%에서 50% 정도, 학생부 종합을 50에서 55% 정도 선발을 합니다. 가장 높은 건 홍대인 것 같아요. 홍대가 올해 논술로 30%를 넘게 선발합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논술은 필수다. 그러면 논술도 수시니까 내신이 중요하겠죠? 라고 한다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등의 학교들은 내신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논술 오로지 100%로 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요 대학들도 6등급이 이내면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7, 8, 9등급은 논술 지원이 조금 어려워요. 7, 8, 9등급은 실질적으로 깎이는 점수가 꽤나 높습니다. 그럼 중앙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6등급을 기준으로 10점 중에 0.2점 차이 납니다. 중앙대는 10% 선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점수거든요. 그럼 논술에서 0.2점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5글자만 적어도 0.2점 넘게 배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즉슨 사실상 내신 핸디캡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 7, 8, 9등급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지원하면 되겠죠. 요 학교들의 지원을 할 걸로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그 내용들은 저희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맞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어서 확통기하 모른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미적분이 노베 있으면 논술 못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60%는 미적분이에요. 60%.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논제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초월함수의 적분. 모르면 못 풀죠, 사실. 답을 못 내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미적분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었고 확통론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사실. 왜냐하면 초월함수를 알고 있고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랑 같이 채워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확통기하 모르는데 준비 못하는 거 아니냐. 기본 개념으로 대부분 충분합니다. 심화는 누구나 틀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봐요. 진짜예요? 작년에 고대 장학생으로 붙은 친구가 있습니다. 고대 장학생. 기하에 심화가 나왔어요. 한 글자도 못 썼어요. 한 글자도. 근데 고대 공대를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과 1등이란 소리죠. 그 말은 즉슨 심화는 누구나 틀리니까 기본이 나오면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나오면. 그럼 기본이 나오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럼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 정해져 있어요. 확통이라고 하면 조합, 뭐 조건 확률 이런 것들이고, 만약에 기하로 나온다면 뭐 공간 도형, 2차 곡선 뻔하니까 그 부분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준비를 하면 그 이외의 부분이나 심화가 나올 때 내가 틀리면 남도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거의 안 나오니까. 하지만 두 대학을 빼야겠죠. 요 대학들은 학통 기하의 심화가 나옵니다. 요 대학들을 준비를 할 거면 학통 기하 심화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많은 질문이죠. 수학 1, 2등급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이거는 연대랑 고대는 지금까지 논술 성적을 기재한 적이 없어요. 입결에서. 논술에서 몇 점이 커트라인이고 이런 거를 한양대나 이런 학교들은 공개를 하는데 평균이라든지 합격 커트라인이라든지 합격자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연대를 공개를 안 해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평균 점수 볼까요? 연대예요, 연대. 연대 공대. 연대 공대의 평균 점수가 이렇고 빵점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 그리고 커트라인은 이렇게 된다. 45점, 39점, 55점, 40점, 50점, 40점, 40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쪽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공개가 됐냐? 2025학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대 시험관이 잘못해서 1시간 전에 시험지를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 그 시험지가 돌아다니고 어떤 학생은 핸드폰으로 챗 GPT한테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물어본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겠죠. 학생들도 그렇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제출했는데 그때 이 표를 제출하면서 그 시험장의 평균은 15.08이었다. 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재시험 볼 필요가 없다. 민심만 날아가는 거죠. 민심만 날아가는 거죠. 결국엔 재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요거는 3, 4, 5등급도 포함된 거잖아요. 3등급 이하 친구도 연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술을 했던 친구들은 3, 4, 5등급도 연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연대라는 시험 특성상 수능 전에 봅니다. 수능 전에. 자, 25학년도 기준으로는 추석보다도 전에 봤어요. 시험을. 추석보다도 전에. 근데 3등급 이하가 지원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으로 제한을 한다면 1, 2등급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논술을 공부했거나 수학이 1, 2등급 안쪽인 친구들인데 빵점이 많고 평균이 이렇다? 심지어 연세대학교는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이제 폼을 바꾸겠다 했지만 작년까지는 객관식 문제를 냈어요. 단답형 문제를 냈어요. 단답형 문제가 10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합격한 친구들은 단답형을 못 맞춘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단답형이 10점이라서 대치동에서도 실제로 이 합격 커트라인에서 10점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풀이에서의 감점이 없으니까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것도 기본적인 내용들로 나오는데 그러면 35점, 29점, 45점, 30점, 40점, 30점, 30점이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연세대로 치면 4문제가 나온다 쳤을 때 한 문제만 똑바로 맞춰도 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전문대 1학년 학생이에요. 수능이 6등급 나왔어요. 가형이었는데 옛날이죠. 근데 연대를 붙었습니다. 근데 6등급이 연대를 붙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6등급을 받고 전문대를 갔던 학생이 재수를 준비하면서 반수를 준비하면서 수능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근데 6등급 학생도 공부를 해서 연대 합격을 했다. 이 말은 즉슨 수능과 순위 논술은 약간은 결이 다른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데에는 수능 수학이 쓰이지만 애초에 킬러 문항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결이 다른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요게 아마 좀 학생들이 그나마 좀 궁금해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대, 고대 너무 좀 먼 얘기 같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가 수학이겠죠? 2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불가능하지 않죠?
사실 수학에 관심 있고 수리 논술을 하는 친구면은 대부분 4등급 안쪽, 5등급 안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리 논술을 준비를 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혹시 본 적 있나요? 수리 논술 경쟁률? 근데 보면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종합을 해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알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종합은 높아봤자 5대1입니다. 5대1도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3대1, 4대1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논술을 보면은 40대1 일반적인 점수예요. 아니면은 공대를 지원한다. 50대1, 60대1 일반적이고요. 의대를 지원한다. 120대1, 240대1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보고서는 이거 지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산출낸 게 아니에요. 고려대는 최초 경쟁률이 65대 1이었습니다.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실질 경쟁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은 곱해도 14명 정도 됩니다. 14대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실질 경쟁률이 9.13대 1이다? 최소한 10점 아래인 친구들이 5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14명 중에. 그럼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다른 학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50%를 넘는 학교들이 없어요. 일단 지원하고 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50%가 걸러지면 30% 정도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는 거기서 또 빠져요. 일반적으로 최저가 없는 학교라도 50%는 허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9대1, 10대1 이 정도는 논술로 할 만한 게 되죠. 다른 학교들도 좀 볼까요? 이 학교들도 최저 충족률 3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 경쟁률을 그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의예과도 이 정도예요. 의예과는 근데 최저가 높죠. 4합 5, 4합 6 낮으면 이 정도니까. 저는 수능 준비할게요, 쌤. 저는 수능 준비할게요. 저 국어가 좀 낮아서 국어를 좀 먼저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논술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하면 되지 않나요? 대부분 수능이 목요일에 있죠? 수능을 목요일에 치른다고 한다면 그 주에 치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다다음 주로 가면은 사실상 인하대, 아주대 빼고는 논술 보는 학교가 없고요. 그러면 이때 준비하면 안 되나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개념을 돌리고 거기다가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출까지 분석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예상 문제를 풀고 그런 친구들은 또 공부를 더 할 테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죠. 미리 해놓는 것과 다르게.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 제가 학생이라면 너무 시간 많이 뺏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는 10월까지 한 일주일에 3시간 30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총 시간으로 따지면 98시간이 돼요. 중간 휴강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4일이에요. 4일 가지고 내신과 심지어 저는 내신 시험 전주에는 쉽니다. 왜냐면 마지막 내신을 또 해야 되니까 내신 준비할 때는 쉬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신이랑 수능이 논술 때문에 안 나온다? 사실 좀 거짓말이죠. 그냥 준비를 하기가 싫은 거죠.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최소 1시간 반은 근데 복습을 해야 돼요. 저는 예습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습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은 최소한 5시간, 총 1시간 반을 포함해서 총 5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6일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할만하겠죠. 그럼 선생님 그냥 수능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그냥 저 밤새서 준비할게요. 근데 우리 이과 인간들 독해가 약하고 서술이 굉장히 약해요. 다시 말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저랑 첨삭도 하고 대면으로 해서 얘기도 나누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여기선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 이 말이 있으면 이런 접근법이구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은 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려면 수능 끝나고는 사실 불가능하죠.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이 필요한, 좀 길게 잡고 봐야 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생각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더 심플이라고 여기에 교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대치동 신재호 선생님과 저랑 둘이서만 만든 교재예요. 다른 분들의 손을 타지 않고 문제도 저희가 다 선별을 했고 개념도 다 저희가 정리를 한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실전으로 들어가요. 더 파이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수요가 있다. 만약 같은 학교를 많은 친구들이 조금 준비를 하려 한다. 하면은 파이널까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개념 강좌예요. 필수 개념이랑 개념을 배웠으면 빈출 유형 정리해야겠죠? 예를 들면 교과서를 보고 센을 풀고 그 다음에 기출로 넘어가듯이 거기에서 센과 교과서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는. 정규 수업은 미적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논술 처음 하면 쉽지 않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쓸 시간도 넉넉하게 드릴 거고. 그렇다면은 첫 달부터 확통기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1권이 끝나고 2권을 시작할 때부터 매주 20분, 정규 수업 시간 20분을 할애해서 확통기하 기본 개념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그 개념들만 알면 논술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밴드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할 거거든요. 네이버 밴드에 영상을 20분 드릴 거고 이 20분 영상은 풀어와야 합니다. 복습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영상이 20분이라는 거는 문제가 10문제 넘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대면 첨삭할 때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전 강좌로 넘어가야겠죠. 요거는 기출을 푸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접근과 서술 훈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알아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치동도 그렇고 어느 학원이든 3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2시간을 문제를 풀어요. 2시간을. 왜냐면 수업 시간이 90분, 100분이니까 2시간을 문제를 풀고 1시간을 풀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면 2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논술로 재수를 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 이화여대 썼는데 답이 다 맞았거든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은 1차 채점자랑 2차 채점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하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인하대는 12월 1일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근데 대학 최종 발표가 그 많은 인원을 교수가 하나하나 다 채점하고 발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차 채점자랑 2차 채점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1차 채점자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배점표를 줍니다.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그러면 여기에 학생 답안이라고 하면은 1차 채점자가 의도에 안 맞는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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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몇 개 넘어가면 버려지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특히 남학생들 글씨가 안 좋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예요. 한양대도 그렇고 실제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읽지도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날 어떤 문제를 풀 건지 개념에 대한 서머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과 비슷한 문제 3개 정도를 풀고 그 이후에 10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개념편도 그렇고 실전편도 그렇고 시험을 보는 동안 나가서 커피 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못 푸는 친구들 혹은 질문하고 싶으면 손 들고 질문하는 친구들 다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고 너무 못 풀면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수학을 못해서 이거 힌트 주시는 건가요? 저 떨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술 연습이 중요해요. 어떻게 쓰는지. 대치동을 가도 1, 2등급 친구도 의대를 가는 친구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대 장학생 친구도
다 저한테 서술로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래서 파이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은 최신 기출 분석합니다. 최소 5개년. 요거는 근데 영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프린트로 나가서 스스로 풀면 돼요. 만약 파이널을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예시 답안 분석자로 다 제공하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매년 신유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논술도.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진 않겠죠. 물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매년 신유형이 나오는데 항상 여기서 나와요. 항상. 일본대 본고사에서 심지어 그림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숫자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도 안 바꾸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갖고 온다 뜻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갖고 오면 들키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해야 되겠죠. 붙으려면. 그래서 요것도 이미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재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학별 파이널을 가면은 적중 모의고사라고 해서 해당 학교에서 나올 것 같은 예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거를 할 거고 관련 자료. 이게 최소 5개년 기출. 그거랑 앞에서 똑같이 우리가 파이널 수업할 때랑 똑같이 개념 강의를 할 거예요. 요건 뭐냐? 그 해당 대학에서 빈출되는 개념입니다. 아니면은 나온 지 3년 이상 돼서 슬슬 나올 때가 된 개념들. 근데 수학이 그렇게 넓은데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올까요? 교수가 안 변해요. 근데 그 교수들은 자기들이 집중한 분야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자기들이 아는 거에서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고쳐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 7월, 여기서 3주차까지 할 것 같아요. 개념 강의를. 그 뒤로는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10월 중순까지만 합니다. 10월 중순까지. 그 뒤로는 수능 준비해야겠죠? 최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좀 쉽지 않은 거고, 이 이상으로 준비하면은 수능에 영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파이널은 하게 되는 게 홍대, 연대, 그 중앙대 창의형. 중앙대 창의형 혹시 들어봤나요? 맞아요. 고3만 논술을 보고 최저가 없는 시험이에요. 논술 최저가 없는 중앙대에서. 뭐 안 하는 과도 있긴 한데 하는 과도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요때 해야겠죠. 파이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교재 먼저 봤던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 강의를 들어야겠죠.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 안 해도 돼요. 학부모님들 야 예습 복습 좀 열심히 해라. 예습은 안 해도 됩니다. 복습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수업 들으면 돼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겠죠. 그러고서는 피드백을 해야겠죠. 요 세 단계로 항상 이루어질 건데 강의는 얘기했죠. 그냥 편하게 와서 들으면 됩니다. 필수 개념을 배울 거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유형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한 5분 정도 주면은 5분 만에 못 풀겠지만 당연히 5분을 주면은 최소한 논제를 분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석이 어려울 때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보고서는 문제 접근을 해보면 된다. 옆에 답안지가 깔끔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에는 이게 학교 답안을 채용한 거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밑에 써놨습니다. 그럼 다음에 실전 문항이겠죠. 실전 문항 60분, 1시간 요 정도 줘야, 원래 60분, 100분 이렇게 줘야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죠. 그래서 한 25분, 30분 정도를 주고 개념편에서는 한 세트를 풀 거예요. 두세 세트가 나오는데 문제는 대부분 한 세트를 풀 거고 처음이니까 어렵다면 이걸 보면 됩니다. 어려우면. 쉬우면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길잡이가 또 있다. 그래서 답안을 쓰면 된다. 저거를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논술은. 안 쓰면 첨삭이 안 되겠죠.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히는 부분만 최소한의 힌트로
좀 다가가고 문제에 뭐라도 써볼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첨삭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서 문제를 풀면 제가 걷어가서 스캔을 싹 떠가지고 적어도 수요일까지, 일요일에 수업이면 웬만하면 월요일, 화요일에 줄 건데 늦어져도 수요일까지는 첨삭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명씩 개별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확통기하, 심플 개념 정리 해주고 수업 직후에 질문 있으면은 체크해 놓고 밑줄 치셨다가 와서 질문하면 되겠죠. 궁금한 점들 다 그냥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수 컨텐츠가 있어요. 증명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한 학교씩은 무조건 나와요. 작년을 기준으로 들어볼까요? 작년을 기준으로 성균관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함수 fx가 g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죠. 증명해라. 못 풉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충 쓰면 안 돼요. 얘가 더 큰데 적분하면 넓이가 넓겠죠.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일주일에 2개씩만 외우면 됩니다. 2개. 일주일에 2개. 그냥 집 가는 길에 버스에서 봐도 상관없고요. 그냥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봐도 상관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수능과 연계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문항들도 넣어놨고 공부만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책만 들여보기가. 핸드폰을 좀 보고 싶고. 그럴 때 약간 환기를 할 때 핸드폰을 보면 사실 안 좋아요. 핸드폰을 보면 집중력이 깨지거든요. 핸드폰의 빛이 집중력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넣어놨어요. 그 해당 개념에서 수학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관련된 거예요. 잠깐 읽고 한 5분 정도 환기하고 만약에 공부할 것이 다른 공부해도 되고 논술 공부할 거면 논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게 실제 책인데 이 첫 번째 답안 작성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연습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여기 한 번 더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썼을 때 완벽한 답안 쓰는 친구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럼 저랑 첨삭을 하고 여기를 다시 채워서 여기 뒤에 답안지를 보시면 배점표, 학교 기준 배점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첨삭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저는 배점표를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배점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배점돼요. 그러면은 내가 배점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 필요한 서술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칸을 굉장히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점표를 예측하는 것까지 물론 못할 수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배점표 했을 때 이 옆에 학습 목표, 풀이 전략 여기는 자세히 보기는 문제가 안 풀릴 때 얘를 살짝 보면 아 요런 아이디어가 이용됐구나. 요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뭐 어디서는 계산 실수가 참 많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서술을 못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데 다르게 서술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증명 실제 첨삭도 들어있습니다. 대치동 작년 기준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썼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피드백 중요하겠죠. 요건 실제 첨삭이에요. 제가 해줬던 실제 첨삭이고 이런 식으로 첨삭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5일 동안 첨삭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했겠죠. 선생님 저 하루 이틀 3일 만에 하면은 첨삭 대충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처음 받을 땐 요만큼 꼼꼼하게 못하겠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말 토시 하나까지 이상한 부분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여유 있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간당간당하게 붙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유 있게 붙는 게 목표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시험을 봤어요. 100분이에요. 너무 쉬워요. 문제가. 다 아는 게 나왔어요. 40분 풀고 자고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40분을 풀었는데 중간 퇴실이 안 돼서 1시간 동안 잤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서울대학이에요. 이상한 대학 아닙니다. 이상한 대학은 논술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해드린다. 요거는 제가 한 건 아닌데 다른 조교가 했던 건데 옛날에.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다 항상 답변을 해드리니까 선생님 근데 공부하다가 시간이 3시인데요? 질문하세요. 새벽 3시여도 바로 답장은 당연히 못하겠죠. 잘 수도 있는데. 근데 최대한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3시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안 했다가 까먹거나 내가 정확하게 뭘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다음에 그냥 또 생각나면 물어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가 됐든 그냥 언제든지 질문해도 괜찮다. 그리고 요거는 실전편에서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성적표예요. 여기에서 문항별로 배점이 몇이었고 평균이 몇이었고 내 점수가 몇인지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요거는 실전편에 나가고 개념편에 리포트가 나갈 거예요. 각 여기에서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성취도가 어땠는가, 총평이 어떤가 이런 것들 다 받으면 좋겠죠. 이런 것까지 다 나눠 드릴 거고 그래서 더 심플에서는 학습 진행과 성취도 이게 개념편, 더 파이널 실전편에서는 주간 모의고사 성적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첨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첨삭 용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예요. 첨삭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첨삭을 쓸 거고 거기에 제가 여기다가 피드백을 달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2차 첨삭, 대면 첨삭 때 질문할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2차 첨삭 때. 와서 얘기해도 돼요. 입시 물어봐도 되고. 왜냐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입시 전문학원에서 논술 상담을 안 해줘요. 하지 말라 그러지. 왜냐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사실 모르니까. 모르는데 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입시 관련 얘기 물어봐도 괜찮고 9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그때는 입시 상담을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고 선생님 내신이 이렇고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어떤 학교랑 어떤 과를 쓸 건데 어떤가요까지 봐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실전편의 첨삭을 가지고 이 학교를 쓰기에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향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지원할 때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기 와서 직접 할 거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대화가 좀 잘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문자로 하는데 보다 말다 이러면 맥이 끊기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지면은 합격할 수 있다. 지금 사실 대치동 쪽에서도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이번 입시가. 그래서 다들 학종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치동 강남 이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논술이 생각보다 블루오션이 아니라 화이트오션이에요. 점만 찍으면 됩니다. 점만. 나머지는 이제 기하 확동 출제 경향이랑 최근 이슈들을 모아놨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할 게 있는지 한번 바꿔 갈까요? 질문할 내용이나 궁금한 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없으면은 요거 잠깐 이제 한 5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연세대학교 25학년도 수시입니다. 여기에서 기하 확통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요 정도 확통이랑 미적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확통이랑 기하가 40% 정도? 30-40% 정도 나오거나 대부분 미적 두 문제, 확통 기하 두 문제 요렇게 나오고요. 내문항 나오는 학교들은. 세문항 나오는 학교들은 미적 한 문제, 뭐 확통 한 문제, 기하 문제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미적 두 문제나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문제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24학년도 수시. 절반이 확통이다. 확통 기하다. 한양대? 다르지 않죠? 5는 다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들 다르지 않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제가 까먹을 뻔했네. 이런 식으로 확통 기하는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할 거니까 지원할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연대 커트라인이에요. 수학과는 안 돼요. 치의회보다 높아요. 치의회보다 시험 잘 본 친구들이 수학과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수학과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한테 듣지 않더라도 만약에 논술을 쓰게 된다면 수학과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쓸 거면 여기 쓰는 게 낫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